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레나 존스 작가의 미스터리 추리 시리즈 에거사 오들리 1 비밀 열쇠를 시작합니다. 13살 소녀 에거사 오들리. 그녀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도 풀지 못한 수수께끼를 푸는 능력이죠. 하지만 이번에 그녀가 마주한 비밀은 생각보다 훨씬 거대합니다. 과연 에거사는 비밀 열쇠의 진실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함께 그 모험 속으로 떠나볼까요? 시작합니다. 6장. 사라진 도면. 아빠보다 일찍 깨어나려 했는데 아빠가 먼저 일어나 슬리퍼로 쿡쿡 찔러 나를 깨웠다. 에거사, 너 바닥에서 뭐하니? 나쁜 꿈 꿨, 어여. 아빠가 웃으면서 동시에 인상을 찡그렸다. 그렇게 나쁜 꿈이었어? 진짜 무서웠어요. 내가 일어나 아빠를 끌어안았다. 커피 드려요. 그래 주면 고맙지. 어젠 일이 너무 많았어. 아빠가 전날 일어난 일들을 모두 떠올리며 한숨을 쉬었다. 나도 악몽을 꾼 기분이야. 오늘 공원에서 아빠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인트 레지스가 문을 닫을 거거든요. 물이 없어서. 내 태평스러움에 아빠가 껄껄 웃었다. 착각은 자유야. 내가 계속 라디오를 들었는데 세인트 레지스만 빼고 다 문을 닫는 것 같더라. 특별히 널 위해 학교에서 물을 구했대. 끙. 아빠 말이 맞았다. 세인트 레지스는 수업을 했다. 규모가 작은 학교들은 가벼운 위기에 문을 닫을지 몰라도 억만장자와 사회지도층 자녀들이 선택하는 학교인 세인트 레지스는 물 부족 같은 사소한 일에는 눈도 깜빡하지 않을 것이다. 실은 조사를 한다는 명분으로 아빠를 지켜보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수학과 화학 수업을 들으며 학교에 앉아 있어야 할 것 같았다. 1교시는 대강당에서 하는 댄스 수업이었다. 리암은 나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는지 벌써 옷을 갈아입고 강당 밖복도에 서 있었다. 근처에 브리아나 파이크가 있었지만 다른 CC 멤버들은 그 애한테서 멀찍이 서 있었다. 사라와 루스는 비밀을 주고받듯 서로 딱 붙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새로울 건 없었다. 걔네는 다른 애들을 따돌리는 악취미가 있었으니까. 얼른 댄스에 맞는 복장으로 갈아입고 수업에 들어갔다. 다들 사교 댄스를 싫어했지만 운영위원회의 젊은 신사숙녀라면 반드시 댄스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부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나는 어제 있었던 일을 리암에게 낱낱이 말해줄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 다행히 오래지 않아 우리 둘은 서로의 파트너가 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리암과 나는 둘 다 춤을 지독히도 못 췄다. 세인트 레지스 졸업생 사진들이 경멸하듯 우리를 내려다보았다. 분명 저들은 모두 폭스트롯 춤을 잘 췄을 것이다. 리암이 이야기하고 싶어 못 견디겠다는 표정으로 얼른 내 옆으로 왔다. 에거사, 뉴스 봤어? 당연히 봤지. 그리고 너한테 할 말이 너무 많아. 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야기를 풀어놓으려는데 음악이 시작되었다. 리암이 준비 운동을 하다가 내 발을 밟고 웅얼웅얼 사과하려는 틈을 타 몸을 숙여 귓속말했다. 수돗물 사건이랑 뺑소니가 연관된 것 같아. 뭐? 리암이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도로시 돌리베이라가 수문학, 아야. 리암이 또 발을 밟았다. 야, 조심 좀 해. 미안. 그니까 내가 내 발을 안 밟게 어서 설명을 좀 해봐. 나는 어제 학교에서 나간 뒤에 있었던 일을 리암에게 모조리 이야기했다. 왕립지리 학회에서 공격당한 일이며 수상한 오토바이 운전자와 마주친 일, 돌리베이라 교수와 브리아나 파이크를 만난 일까지. 마침 브리아나와 그의 파트너가 우리 바로 옆에서 춤을 추고 있었는데 금세 자리를 떴다. 브리아나는 동유럽 작은 나라의 퇴락한 왕가 출신이라고 소문난 키 크고 머리가 검은 남자아이와 춤을 추고 있었다. 잠시나마 내가 하는 이야기를 브리아나가 들었을지 궁금해졌다. 나는 이야기를 끝맺었다. 그리고 나가면서 보니까 신발에 빨간 점액질이 묻어 있었어. 틀림없어. 그러니 그게 어떻게 우연이겠어. 교수님은 점액질이 처음 발견되기 전인 이른 아침에 병원에 간 거잖아. 리암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쏟아낸 말을 생각하는 건지, 발을 밟지 않으려 정신을 집중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어쨌든 우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엉망으로 스텝을 밟고 있었다. 드디어 리암이 입을 뗐다. 에거사, 이 사건은 우리한텐 좀 벅찬 것 같지 않아?
리암, 이런 중대한 사건은 처음이야. 그 어느 때보다 내 도움이 필요해. 리암, 난 내가 필요하다고. 에헴. 음악이 멈췄는데 알고는 계신가요? 오들로 양, 라우군? 선생님의 목소리에 우리는 화들짝 놀라 서로에게서 떨어졌다. 다른 애들이 킬킬거려서 나도 모르게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잘한다, 오드볼. 사라 레스본이 씩 웃었다. 옆에는 파소 도블이라고 음악학원 상관없이 춤을 지지리도 못 추는 녀석이 붙어 있었다. 다시 음악이 흘러나와 목소리를 숨길 수 있게 되자 나는 최선을 다해 리암을 설득했다. 런던이 우리를 필요로 해. 이건 고양이가 없어지는 사건처럼 사소한 일이 아니라 진짜 위협적인 일이야. 우리는 돌고 옆으로 걷고 폴짝 뛰고 다시 자리를 바꿨다. 글쎄, 경찰에 맡겨야 하지 않을까? 우리한테 있는 단서가 경찰에겐 없어. 내가 말했다. 파트너 바꿔. 자, 등을 똑바로 펴. 패츠패트릭 군 박자 맞추고. 선생님이 우리 대화를 방해했다. 내게서 멀어진 리암이 다른 여자의 팔짱을 끼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어떤 결심을 한 것 같았다. 에거사, 넌 내 가장 친한 친구야. 너한테 중요한 사건이라면 당연히 나도 껴야지. 그것 때문에 우리 사이가 멀어져선 안 되지. 리암이 활짝 웃었고 내 심장은 두방망이질했다. 고마워, 리암. 이게 얼마나 큰... 아야? 미안. 라우군, 박자 정도는 좀 맞추려 노력해 줄 수 없겠니? 선생님이 소리쳤다. 리암이 웃으며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음악에 박자가 있긴 해, 확실히. 나도 웃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리암이 함께하기로 했으니 이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댄스 수업이 끝나고 신발을 갈아 신으며 멍든 발가락을 문지른 뒤 달아오른 얼굴에 물이나 끼얹을 생각으로 화장실에 갔다. 빙빙 돌며 춤을 췄던 바람에 머리가 수세미처럼 헝클어져 있었다. 거울 앞에 서서 열이 활활 나는 뺨을 바라보며 까만 단발머리를 손으로 훑어 정리했다. 혼자인 줄 알았는데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제 일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졌는지 예상치 못한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나는 정신을 가다듬었다. 누구 있어요? 목 메인 듯한 흐느낌 말고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저기요. 화장실 칸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며 다시 불러보았다. 괜찮아요? 잠시 잠잠해지더니 문이 벌컥 열렸다. 들어와. 안에서 누군가 말했다. 누구 목소리인지 알아들었지만 잠시 주저했다. 이거 틀림없이 함정 같은데. 그러나 이유야 어찌 됐든 일단 하라는 대로 했다. 브리아나 파이크는 울어서 마스카라가 번진 시커먼 얼굴을 하고 앉아 있었다. 브리아나가 짓는 오만하고 경멸에 찬 표정을 익히 봐왔기 때문인지 그 애가 울고 있다는 걸 알아채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 브리아나, 왜 그래? 문 잠가. 누가 들어오는 거 싫어. 제발 그렇게 해줘. 잠시 머뭇거리다 시키는 대로 했다. 아는 너무 답답했다. 무슨 일이야? 브리아나가 아무 말 없이 휴대폰 화면을 내게 보여주었다. 화면을 보며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소셜미디어를 즐겨 하지 않지만 중요한 사실 몇 가지는 파악할 수 있었다. 1. 브리아나의 얼굴 사진이 있다. 2. 브리아나가 평소에 올리는 셀카 사진과는 달리 이건 다른 사람이 찍어 올린 것이다. 3. 그 사람은 사라 레스본이다. 4. 썩 잘 나온 사진이 아니다. 사라가 올린 거야?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그리고 밑에 제목 달아 놓은 거 봐. 섹시 아니면 섹시? 그 말을 하다 브리아나가 또 눈물을 쏟았다. 어깨가 들썩거렸고 화장은 더 번져갔다. 좋은 말은 아니지? 브리아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밤샘 파티할 때 잠도 거의 못 자고 화장도 안 한 얼굴을 사라가 찍었어.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인지 완전히 알 것 같았지만 사실 그런 건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그까짓 화장 따위 누가 신경 쓴다고. 그렇지만 브리아나가 오니까 애써 신경 쓰는 척했다. 근데 걔가 왜 저런 짓을 했어? 너희들 친구잖아. 브리아나가 휴지를 떼어 내 눈물을 닦았다. 나도 그런 줄 알았어. 브리아나가 한숨을 쉬었다. 아마 누가 대장인지 내게 보여주고 싶었겠지. 자기가 허락을 해줘야 우리가 친구일 수 있단 걸 보여주려고. 내가 고개를 저었다.
무슨 친구가 그래? 넌 왜 걔하고 놀아? 브리아나가 어깨만 으쓱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진심 어린 눈물 같았지만 나는 마음이 불편했다. 브리아나는 내가 세인트레지스에 온 첫날부터 사라와 루스 못지않게 내게 고약하게 굴었으니까. 지금이라고 뭐가 다를까? 모든 게 너무 편리해 보였다. 마치 너처럼. 브리아나는 내가 가는 곳마다, 런던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나타나서 내가 실제로 누구를 믿어야 할지 헷갈리게 만들었다. 브리아나, 뭐 좀 물어볼게. 너 어젯밤에 병원 밖에서 뭐 했어? 브리아나가 눈물을 훔치다 말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사진이나 사라의 배신 따위는 잊은 듯했다. 잠시 예전처럼 방어적이고 거만한 모습을 보이더니 눈길을 돌렸다. 여기선 말할 수 없어. 뭐? 말 못해. 누가 엿들을 수도 있거든. 우리 집에 와, 오늘 밤에. 우리는 화장실 칸에서 나왔다. 브리아나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휴대폰 번호와 주소를 적어주었다. 오면 얘기해줄게. 브리아나는 내게 종이를 건넨 다음 황황히 가버렸고 나는 여자 화장실에서 잠시 멍하고 헷갈리는 표정으로 서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금요일을 보낸 우리는 종이 울리자 거에 뜀박질하듯 교문을 빠져나왔다. 런던 수돗물을 얼른 조사해야 했다. 리암과 나란히 서서 검은색 택시를 불러 세웠다. 세인트 제임스 광장 가주세요. 세인트 제임스 광장에는 내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인 런던 도서관이 있다. 나는 그곳에 청년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 그것만 사주면 생일과 크리스마스 선물도 따로 필요 없을 거라고 아빠를 졸라 얻어낸 것이다. 도서관에는 희귀한 책과 원고와 오래된 신문이 가득했다. 에거사 크리스티 또한 런던 도서관의 회원이던 적이 있다. 나는 가끔 그분이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혈액형 분석 논문을 내가 읽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낭만적인 생각에 잠기곤 했다. 그러나 험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지금, 그런 한가한 생각을 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지금 내게 마술을 뻗어오는 무언가가 어쩌면 엄청난 기회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게 무엇인지 감조차 못 잡고 있다. 택시를 타고 가면서 우리가 조사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했다.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브리아나와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이 남아있었다. 리암, 폰 잠시 빌려줄래? 응, 뭐 찾게? 그냥 점액질과 관련된 거 찾아보려고. 휴대폰을 받아들며 거짓말을 했다. 브리아나가 사진만 찍었다 하면 올리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얼른 찾아보았다. 사진은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되어 있었다. 브리아나가 웃고 뿌루퉁하게 입을 내밀고 포즈를 취하는 사진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브리아나는 온갖 명품 옷을 입고선 야자수 앞이나 수영장 옆에 서 있었다. 브리아나의 눈에 공허함이 어린 사진이 있는지 신경 써가며 사진을 모두 훑었다. 원하던 거 찾았어? 리암이 약간 얼굴을 찡그리며 물었다. 아니. 보고 있던 페이지를 닫고 휴대폰을 돌려주었다. 리암에게는 아직 브리아나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줄 준비가 되지 않았다. 나 자신도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하면 분명 리암은 브리아나의 집에 가지 말라고 할 텐데 나는 브리아나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궁금했다. 도서관 사서가 나를 알아보았다. 안녕, 에거사 양. 안녕하세요, 클라이브 아저씨. 얘는 리암이에요. 저랑 같이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원칙대로라면 안 되지만. 리암이 코를 두드리며 살짝 윙크를 날렸다. 너희들이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한다고 약속하면.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빚졌네요. 우리 가방 락커에 넣어야 되죠? 물론이지. 클라이브 아저씨가 내게 열쇠를 건넨 다음 버튼을 눌러 문을 열어주었다. 서둘러 안으로 들어가 락커에 물건을 넣고 큰 계단 위를 뛰다시피 올라갔다. 도서관 회원들의 초상화가 우리를 내려다보았다. 우리는 로드 테니슨, 조지 엘리엇, 찰스 디킨스, 그리고 남자 화장실 밖에서 특히나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는 윈스턴 처칠을 지나쳐 갔다. 2층에 도착해 책이 비치된 서고로 들어갔다. 런던 도서관의 서고는 다른 곳들과는 달리 바닥이 모두 철골이어서 아래 위로 여러 층이 다 보였고 아래층에서 사람들이 책을 보며 지나가는 모습도 언뜻 볼 수 있었다. 와, 리암이 위아래를 번갈아가며 보더니 말했다. 난 좀 어지러워. 곧 익숙해질 거야. 자, 날 따라와. 어디로 갈지 정해 둔 터라 서둘러 걸었다.
공학기술 학술지가 있는 칸을 절반 정도 내려가다 먼지가 잔뜩 묻은 런던 급수 시설의 설계도 꾸러미를 발견했다. 대충 훑어보는데 머리 위 철골 구조물 틈으로 누군가 걷는 소리가 들리더니 점점 가까워졌다. 발소리가 우리 머리 위에서 딱 멈추는 것 같아 위를 올려다보았다. 이상하게도 위층에는 불이 꺼져 있었다. 그쪽에서는 우리가 보일 테지만 우리는 그 상대방이 보이지 않았다. 저기 누군가 있어. 리암이 이리저리 둘러보며 속삭였다. 그치? 나도 목소리를 낮춰 대꾸했다. 가자, 우리가 필요한 건 이게 다야. 우리는 설계도를 모아 들고 열람실로 갔다. 런던의 위기가 조용히 전파되고 있다고 해도 여기서는 알도리가 없었다. 열람실은 언제나 그렇듯 쥐 죽은 것처럼 조용했다. 붉은색 가죽 안락의자들은 회고록을 쓰는 전 옥스퍼드 교수와 전직 정치인들이 전부 차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사방에서 붉고 끈적끈적한 물질이 나오는 데는 전혀 개의치 않아 했지만 13살짜리 아이 둘이 나타나자 인상을 쓰고 웅얼거리며 불편해했다. 우리는 책상에 앉아 뭉치를 꺼내 놓았다. 리암이 내 옆으로 의자를 끌고 왔다. 바닥에 의자 끄는 소리가 들리자 그들은 더욱 인상을 썼다. 첫 번째 지도는 환상배관 갱도와 터널의 위치라는 제목의 런던 수도 공급 개요에 관한 문서였다. 템스강의 북쪽과 남쪽, 도시 주변이 둥그렇게 계략적으로 그려져 있었다. 환상배관이라는 공급 파이프의 설명을 읽어보았다. 환상배관, 링마인, 은 런던 전역을 둘러싸는 80km 길이와 2.5m 직경의 거대한 고리다. 줄을 따라 지하 수직 갱로가 표면의 파이프에 매달려 연결되어 있다. 문제가 있다면 아마 이곳일 터였다. 어쨌든 붉은 점액질은 환상배관으로 흘러들어가 감염된 피가 몸 전체를 돌듯 런던 전역을 끊임없이 돌며 펌프질하고 있다. 그렇다면 붉은색 점액질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어떻게 햇빛도 없는 깊은 지하 터널에서 자라날 수 있었을까? 그럼 여기에서 점액질이 나온 거야? 리암이 말했다. 그런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어떻게 파이프로 들어갔을까? 누군가 내게 떠들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 이번에는 지하의 수직 통로 설계도들을 샅샅이 뒤졌다. 뭔가 빠진 것 같았다. 뭉치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색인을 확인했더니 확실히 하나가 빠져 있었다. 바로 브릭스턴 펌프장의 계략도였다. 브릭스턴에 관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떠올려 봤다. 거기에는 런던이 확장되면서 묻혀버린 숨은 강이 있다고 알고 있다. 어쩌면 그게 단서가 될 수 있을까? 가자. 내가 리암에게 말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아빠가 곧 퇴근해서 집에 올 텐데 어제처럼 아빠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우리는 열기 때문에 목마르고 지친 상태로 계속 터덜터덜 걸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드레날린이 약간 도는 것 같은 기분도 들었다. 복면을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내 옆을 쌩하고 지나간 뒤부터 나는 점점 더 흥분하고 있었다. 우리는 둘 다 각자의 생각에 휩싸여 별말이 없었다.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모든 차량이 내는 사이렌으로 도로는 시끄러웠다. 우리는 길 한복판에서 서로를 향해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남자 둘을 지나쳤다. 물 부족이 모두를 정신이 상자로 만들고 있었다. 우리는 버스 정류장까지 함께 걸어갔다. 리암이 거기서 버스를 타야 했다. 참, 가기 전에 할 말이 있어. 내가 어제 보여줬던 문신 문양 있잖아. 응, 뭘 좀 찾았어? 내가 기운을 차리고 물었다. 아니, 그 반대야. 내가 인터넷을 이 잡듯 뒤졌거든. 아무것도 없더라. 열쇠같이 생겨서 열쇠 사진을 100만 개는 봤는데 없었어. 제대로 기억한 거 맞아? 리암을 째려보았다. 모든 장면을 사진 찍듯 기억하는 내 능력을 뭘로 보고. 아, 알았어. 화는 내지 마. 리암이 내 칼날 같은 눈길을 피해 숨는 신용을 하며 말했다. 그게 뭔진 모르지만 내겐 미스터리야. 난 분명 그걸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 한 번만 더 확인해 줄래? 리암이 우거지상을 했다. 알았어. 버스가 왔다. 나중에 봐. 리암이 버스를 타기 위해 줄을 서며 손을 흔들었다. 나도 마주 손을 흔들어준 다음 하이드파크까지 걸어갔다. 경찰차와 구급차가 반대 방향으로 급하게 달려갔고 거리에 다른 차는 거에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외출이나 출근을 하지 않았다. 회사에는 마시거나 변기를 내리고 손을 씻을 물이 없었다. 물이 없으니 런던이 서서히 멈추고 있었다.
오후 5시가 다 되어서 집에 도착했는데 너무 피곤했다. 푸아로가 습관같이 말하던 것처럼 편안히 앉아서 내 회색 뇌세포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간이었다.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바로 위층으로 올라가 침대에 앉아 눈을 감았다. 잠시 뒤 현관이 열리고 아빠가 복도 안으로 뭔가를 끌어다 놓는 소리가 들렸다. 현관이 닫혔다. 주방에서 나는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기다렸다. 보통 같으면 아빠가 계단을 올려다보며 나를 부를 텐데 무슨 일인지 몹시 바쁜 것 같았다. 궁금해진 나는 소란의 정체가 무엇인지 보러 갔다.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조리대와 식탁이 뒤죽박죽이었다. 아빠? 아빠가 입에 긴 고무관을 문 채 대답했다. 지금 뭐 해요? 내가 물었다. 나는 신문하는데 익숙하지 않았다. 싱크대 옆 조리대에 별표 데미존병 7개가 늘어서 있었다. 아빠는 보통 공원에서 딴 로즈힙과 야생 자두로 과실주를 담글 때 그 병들을 사용한다. 그런데 지금은 그 안에 사악하게 생긴 붉은색 점액질이 가득 담겨 있었다. 병은 공기가 나가기만 하고 들어오지는 못하도록 각각 밀폐된 채 고무관에 연결되어 창문 밖으로 이어졌다. 아빠가 입에서 관을 빼냈다. 별표물, 포도주 등을 담아 다닐 수 있는 주둥이가 작은 큰 병. 내가 실험이라고 부를 만한 걸 하고 있지. 아빠, 아직도 점액질을 없애보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공기 방울이 천천히 밸브를 빠져나가면서 나는 피식피식하는 소리를 들으며 내가 얼굴을 찡그렸다. 아니, 실험은 다 해봤어.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제초제와 화학약품까지 다 써봤다고. 아빠가 마른 기침을 했다. 나는 아빠가 얼마나 오랫동안 제초제와 독성 있는 액체에 노출되었을지 걱정되었다. 아무리 해도 없어지지 않았다면서 이건 또 다 뭐예요? 아빠가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눈물까지 흘리며 처음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이 물질이 지하에서 자라는 게 틀림없잖아, 맞지? 네, 맞아요. 어쩌다가 그렇게 됐을까? 그게 자라는 데는 햇빛이 필요 없다는 말인데 그럼 어디서 에너지를 얻을까? 그래서 일부러 길러보는 거예요. 바로 그거야. 아빠의 눈빛을 보니 무척 흥분한 상태였다. 아빠의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다. 아빠는 보통 차분하고 조용한 사람이어서 난 늘 엄마한테서 과학에 집착하는 성격을 물려받았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지금 파이프에 테이프를 붙이고 빛을 차단하기 위해 병 하나하나를 검게 칠하는 아빠를 보니 과연 그 생각이 맞는지 의심스러워졌다. 이거 식물을 먹이로 줘서 키워볼 거야. 채소 껍질이나 뭐 그런 걸로. 그리고 이건 육류로 키울 거야. 저기 돼지고기 잘라놓은 걸 넣어. 아빠는 내게 말하는 동시에 혼잣말을 했다. 난 아빠가 줄리어스 시저의 환생이라거나 아빠의 왕족이 거대 도마뱀이었다는 사실을 듣기라도 하듯 과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빠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듯했다. 마침내 나는 핑계를 대고 방으로 다시 올라갔다. 모든 게 이상했고 아빠의 행동도 정상이 아니었다. 난 잠시라도 혼자 있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까지 미쳐버릴 것 같았다. 자, 여러분. 오늘은 레나 존스의 에거사 오들리 일, 비밀 열쇠 6장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에거사의 추리가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고 있네요. 과연 다음 챕터에서는 어떤 새로운 단서가 등장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